점수 잡는 Hackers. 먼저 출제 패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문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짧은 학술 지문이 출제되고요. 첫 번째 문장은 완전한 형태로 제시되어 지문의 주제를 알려줍니다. 빈칸은 두 번째 문장부터 한 단어씩 건너뛰며 규칙적으로 출제됩니다. 빈칸 이후에 내용도 한 두세 문장 정도 더 나오게 되고 빈칸의 정답을 추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평가하는 시험인가? 태스크 1은 주어진 철자를 단서로 문맥에 맞는 정확한 단어를 복원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어휘 인식 능력을 평가하는데요. 빈칸 앞뒤 문맥을 통해 필요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철자 패턴 인식도 평가합니다. 주어진 철자를 활용하여 가능한 단어 형태를 빠르게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문법 구조를 판단하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빈칸의 위치를 통해 필요한 품사를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빈칸의 패턴을 보시겠습니다. 공통점은 단어의 앞부분이 주어지고 뒷부분에 빈칸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철자의 개수에 따라 주어지는 빈칸의 개수가 달라지는데요. 철자의 개수가 만약 짝수이면 앞의 절반, 뒤의 절반으로 나눠서 뒤를 채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strategy는 8자니까 4개의 철자가 주어지고 뒤에 4개를 채워 넣어 주셔야 됩니다. 한편 홀수 철자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7자의 단어면 앞에는 그 절반에서 하나를 뺀 3개의 철자가 주어지고 내가 채워야 하는 부분은 절반에서 하나가 늘어난 4개의 철자가 되겠습니다. 문제풀이 단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첫 문장을 정독하여 글의 주제와 전개 방향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 form first. 철자, 품사, 연어 등의 콜로케이션을 이용해서 형태적 단서를 활용해 먼저 해결합니다. 세 번째, context later. 형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빈칸은 문맥 단서를 활용해 의미를 추론합니다. 마지막, 최종 검토를 할 때는 의미, 문법, 철자를 확인하며 모든 빈칸을 점검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30초 이상 막히는 빈칸은 일단 표시하고 넘어간 뒤에 마지막에 다시 해결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문제풀이의 흐름을 깨지 않는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접근 트랙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관적인 접근으로 형태에 주목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기능어, 연어, 철자 길이 등이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예를 들어 A 다음에 빈칸이면 뭐가 떠오르죠? and, 관사도 떠오르고 at, 전치사도 떠올라야 됩니다. 맥락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T, H, E, the 이런 것도 바로 떠올라야 되고요. 또 from, 전치사도 자동적으로 떠오르고 또 with, 이런 전치사도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뭐가 떠오릅니까? how, ever 이런 거죠. 그래서 기능어 익숙하게 연습하시고요. 연어, 연결해서 같이 붙여 쓰는 일종의 청크 표현들입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앞에 주어가 있다면 can,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to 때문에 tend가 떠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앞에 더가 있어서 명사가 와야 되는 경우에 협동 놀이는 첫째, cooperative play, 두 번째, cooperation play,
세 번째, cooperating play. 셋 중에 뭐가 답일까요? collocation, fixed expression. 고정된 표현은 cooperative play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반드시 cooperative만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연어 표현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철자 길이가 중요한 단서가 돼서 매우 긴 단어는 오히려 단서가 굉장히 많이 제시되어서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collaboration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collaboration. 맥락 없이 생각해낼 수 있는 직관적인 단서를 이용한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맥적으로 접근하는 단어는 형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빈칸이고 문맥 단서를 반드시 활용해서 유추를 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문맥 단서는 바로 paraphrase입니다. 문맥 속에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organized가 앞에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이 단어는 무엇이? 그렇죠. organized가 paraphrase된 arranged가 되겠죠. 조직된, 배열된, 비슷한 뜻이니까요. 그리고 reference, 지시어, 역추적 능력도 평가합니다. 대부분 앞에서 언급한 대상이나 내용을 가리키는 지시어들은 예를 들어 The volcano erupted. 그리고 뒷문장이 This something이면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화산 폭발이라는 것은 사건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 event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앞에 있는 사건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a space elevator.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러한 또는 그러한 그렇죠.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elevator는 장치가 되고 앞에 있는 지시 대상을 정확하게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device, 장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문맥적 단서가 되는 연결어의 파악입니다. 역접과 대조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요. 앞 내용과 다른 방향 또는 예상과 다른 정보가 전개되는 단서가 됩니다. 문제 3가지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조의 while, 그죠? abundant하고 scarce가 그렇죠. 대조의 개념. 그래서 부족한의 scarce의 대조는 바로 abundant가 된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대조의 whereas 앞에는 빠르게 연료를 태워버리는 반면 살아남는다. 그렇죠. 그래서 survive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ut이 들어갔죠. 그 강의는 길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반대의 개념, 긍정적인 개념, 가치가 있었다. valuabl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의 대조의 시그널을 반드시 잘 파악하고 개념을 뒤집어서 단어를 떠올려야 됩니다. 두 번째, 인과의 논리도 잘 출제되는데요. 예를 들면 폭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강이 범람했다. 그래서 인과의 논리를 찾아서 flooded라는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추가도 중요하고요. 앞과 같은 방향의 정보가 이어진다라는 단서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또한 그것은 효율적이다라는 긍정적인 얘기에 추가로 또 다른 긍정적인 면이 나열돼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reliable과 같은 긍정적인 포인트가 또 제시되는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시를 묶어서 상위 개념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 은, 그리고 구리는 합쳐서 상위 개념? 그렇죠. 금속이죠. mettals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답을 유추하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ETS 패러프레이징 4대 패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의어 교체입니다. 본문의 chance를 선택지의 opportunity로 바꿔놓는 거죠. 두 번째는 문장 구조 변환입니다. 태를 바꾼다던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꾼다던가 기준점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본문에는 A is difficult라고 했는데 선택지에는 A is not easy 이렇게 긍정을 부정으로 바꿔서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세 번째는 구체적인 것과 일반적인 개념을 많이 패러프레이즈로 봅니다. 지문에는 Your final paper, 당신의 기말 보고서라고 했는데 이것을 선택지에는 Your academic work, 당신의 학술적 연구 과제라고 패러프레이즈를 합니다. 네 번째는 품사 변환입니다. 지문에는 The population grew rapidly라고 적혀 있는데 선택지에는 부사를 형용사로 바꾸고 동사를 명사로 바꿔서 패러프레이즈 합니다. 이런 패러프레이즈 방식은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ETS 오답 3대 패턴입니다. 거의 모든 선택지를 다 이 패턴 안에서 분석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지문에 없는 개념 삽입,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문과 반대되는 말, 길다 그랬는데 짧다 그러면 not true. 세 번째는 지문에는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많이 고르십니다. 근데 문제의 요구 정보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not relevant.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 반드시 노트해 두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표현들 오답 시그널들입니다. 그러나 얘네들이 본문에 있으면 또 특이한 현상으로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굉장히 과장적이고 부정적이고 한정적인 표현들입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all, only, must, never, 비교급, 최상급, 최초다, 가장 마지막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degree의 변화, ETS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본문에는 상황이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좀 완화시켰다라고 했는데 선택지에는 그 문제를 없애버렸다로 바꿉니다. 그럼 reduce를 remove로 바꾼 거죠. 이러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를 아주 세심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실전 팁으로는 선택지만 놓고 보시고 어떤 부분이 오답 포인트가 되는지를 분석하는 능력이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실전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를 푸실 때의 순서를 보시겠습니다. 태스크 2구나. 텍스트 타입을 확인하자. 공지문이구나. 무슨 목적으로 이 공지를 썼을까 궁금해 하시면서 두 번째 문제 유형이 메인 토픽 문제구나. 글 전체의 중심 대상을 찾아야겠구나. 제목이나 앞부분, 반복되는 핵심 컨셉을 찾아야지 라는 전략과 세부 사항을 오답으로 지워야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공지문은 교재 23페이지에 준비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 화면을 pause 하시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이 나왔나요? 자, 앞부분을 보시면은 to 이하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쓰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직접적으로 목적이 적혀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누구를?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그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notice, 공지문이구나. 그리고 그렇죠. 이런 걸 읽을 때는 이걸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고유명사니까 그냥 NH 연합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연합은 개최할 거다 무엇을?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뭘 하는데 도와달라? 바로 헌혈입니다. 그래서 blood drive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되고 헌혈 행사를 개최하겠다.
그래서 이 공지의 목적이 앞부분에 명확하게 헌혈 행사에 참여해달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헌혈 행사 이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순차적으로 세부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지 A는 건강 검진에 해당되는 내용은 헌혈 행사의 이전에 벌어지는 디테일한 세부 내용으로 오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캠페인은 괜찮은데요. 건강한 생활 방식의 캠페인, 주제가 헌혈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죠. 앞부분은 괜찮은데요. 모금 행사. 그렇죠. 이것은 헌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선택지 D의 헌혈 행사가 되겠습니다. 키워드는 블러드 드라이브가 헌혈 행사로 해석되는 것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셨죠? 그럼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셨나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셨나요? 첫 번째 공지문이구나. 두 번째 네거티브 팩트 유형이구나. 전략은 사실 세 가지를 소거하자. 그리고 정답은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인데 틀린 내용일 수도 있지만 없는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본문으로 들어가시면은 그 헌혈 행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있는 일과 이후에 있는 일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제공하다라는 문제의 키워드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앞뒤를 잘 읽어야 되고 맨 처음에 있는 일은 이제 헌혈 이전에 이 헌혈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그 자격 검사가 있을 것이고 이후에는 무료의 스낵과 드링크가 제공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리프레시먼트로 패러프레이즈 되어 있구나. 그래서 소거를 먼저 합니다. 리프레시먼트는 태스크 2에 자주 나오는 어휘로 보통 복수형으로 쓰고요. 집에서 먹는 거 말고 행사에서 주는 다과를 가리키게 됩니다. 배가 부르게 먹는 meal, 식사라기보다는 간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과 함께 다과가 제공되어 계속해서 정보가 나열되고 있죠. 대학교의 마스코트를 피처링 하고 있는, 이때 피처링은 뭐 그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 대학교 마스코트가 그려져 있는 버튼과 스티커도 제공을 하니까 이 부분은 대학교의 기념품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상위 개념으로 모아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mentioned니까 소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lso 또한이니까 또 다른 뭔가가 계속해서 제공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단서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당신이 헌혈을 한 후에는 헌혈을 하고 난 그 혈액의 검사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것들이 의학적인 검사 보고서로 패러프레이즈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남죠. 그러면서 혹시 몰라서 뒤를 읽어보니까 편안한 옷을 입으세요 라고 했지 편안한 옷을 드리겠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옷과 관련된 내용은 제공되는 것이 아닌 내용이라서 not true,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정답이 되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스트 1의 모듈 2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필수 구문입니다. 굉장히 긴 문장이 있습니다. 교재 37페이지 첫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에 있다는 뜻이고요. 분사 구문인데요. 이렇게 챌린징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략된 접속사와 주어를 넣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속사는 거의 항상 as, 그리고 주어는 무조건 주절의 주어, 할로, he 이렇게 넣어서 뭐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리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 행동이 1번 분리를 했고 2번 사용을 했다 이렇게. 그리고 무엇에 이의를 제기했느냐? 목적어 패러다임. 그리고 이 패러다임은 무엇을 파짓했느냐? that 이하를 파짓했다. 그래서 that 이하를 파짓한 패러다임의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이 패러다임은 할로우랑 생각이 맞지 않는
대조의 그런 관계에 있는 패러다임이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파짓이라는 토플 리딩에 자주 나오는 동사는 어떠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다 그리고 주장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오늘의 필수 어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구과학에 많이 나오는 단어 sediment, 퇴적물, 퇴적된 흙을 가리키는데요.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은 그 입자가 큰 순서대로 모래랑 모래보다는 알갱이가 작지만 어쨌든 아주 미세한 모래 알갱이 silt, 미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점토 등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강바닥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sediment, 바로 퇴적물이라고 얘기한다. 두 번째, tactile, 굉장히 중요한 형용사고 촉각에 touch related. 그다음에 supersede 하면은 뒤에 있는 목적어보다 우위를 차지하다, 목적어보다 더 우선시되다. 그래서 outweigh가 동요로 사용될 수 있고요. aversive는 너무나 혐오스러워서 내가 avoid 하고 싶은 거. 너무나 aversive, 혐오스러워서 내가 avoid, 피하고 싶다. aversive, 혐오의 unpleasant. 자, deprivation은 무언가를 빼앗긴 상태, 박탈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것이 없는 상태니까 렉이 떠오르면 좋습니다. pathology는 병리학이라는 뜻도 있지만 병적인 상태, 그런 질병 자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disease. anomalous는 이 스펠링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abnormal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anomalous는 abnormal, 비정상적이고 정상에서 벗어난 변치계라는 뜻이 있습니다. stark,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용사고 극명한, striking. 그다음에 retreat은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 우리 withdraw, 물러나다. 그 다음에 reassurance는 안심이라는 명사고 relief가 동요로 떠오르면 좋습니다. 자, task 1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중심 소재 첫 번째 문장, 강의 델타, 삼각주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서 형성된다라는 형성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이 느려지는 곳이죠. 근데 강은 어디를 들어가면서 느려진다? 바다나 호수로. 근데 이 강이 느려지고 강이 떨어뜨릴 때 형성되는 거죠. 무엇을 떨어뜨리냐면은 모래나 미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축적이 되어서 새로운 땅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새로운 땅이 바로 삼각주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강이 느려진다라는 개념은 유속이 느려진다라는 거고 그런 물살, 흐름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라는 단어 current가 강이 느려진다라는 개념으로 매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ing, 무슨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삼각주가 만들어지는 거, form과 일종의 매치가 되는 creating이 들어가게 됩니다. 분사구문이니까 콤마 ing는 해석의 방법이 다양하지만 주로 그래서 콤마하여 ing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살이 약해지고 그래서 만들어진다. 그죠? 만들어낸다. 이번에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목적어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 원래는 좀 메인 강이 흐르다가 좀 더 smaller, 작은 그런 강의 물줄기들을 우리가 수로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물길, 수로를 채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채널의 스펠링 N 하나 더 쓰고 ELS. 그리고 이렇게 작은 채널, 수로가 만들어지는 그 배경,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강을 재언급할 때 더 플러스 river, 이 강이 뭘 함에 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단어 있고 어디로라고 다음에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이 작은 물길들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길들, 물이 흐르는 작은 물줄기들을 streams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갈라지는 거, 그거로 가지가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큰 트렁크가 있고 branches가 뻗어 나가듯이 메인 리버가 있고 여러 가지 streams로 이렇게 가지가 쳐져 나가는 branch int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branch 적고 river가 단수 명사니까 3인칭 단수 동사로
branches로 완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강이 여러 가지 갈래로 갈라지면서 더 작은 수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퇴적물들이 점진적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sand and silt를 문맥적 힌트로 sediment, 퇴적물로 매치를 하고 이것들이 이제 쌓이는 거죠. 계속 떨어뜨려지니까. 그래서 쌓인다에 settle에다가 sediment가 3인칭 단수 주어니까 셀을 주로 매치를 하고 이제 요거는 일종의 청크로 층층이 쌓이겠죠. 뭐 아래는 무거운 애들이 쌓이고 위로는 조금 가벼운 애들이 쌓이는 이런 층의 관계 바로 in layers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쌓이게 되는 이러한 과정은 하면서 동격에 콤마 process가 들어가게 되겠죠.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넓은 부채꼴의 지형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때의 이 지형이 삼각주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 전체에서 삼각주를 의미하는 것은 뭐 new land도 있고 broad fan-shaped landforms도 있고 뭐 environments도 있고 wetlands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제를 언급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패러프레이즈 표현들 확인하셔야 되고 글의 흐름은 강의 삼각주를 앞에서 정의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나열을 해줬음 쓰며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오면은 저는 내용상 생략을 했지만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이펙트를 이제 지문에 제시해주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형성이니까 이제 형성된다라는 동사로 ing 그리고 형성한다. 만들어낸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된 강을 특정 강으로 재언급할 때 뭐 the river 그리고 또 층층이 그래서 in layers 청크로 기억나야 되고 그 다음에 콤마에다가 a process 굉장히 토플 지문에 많이 나오고 앞에 있는 이러한 과정은 그 이후에 뭐뭐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맥적으로는 이제 강이 느려지면서 물살이 약해진다. 그래서 그 물살, 흐름을 current로 앞에 있는 내용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and하고 silt, 미사, 모래와 같은 개념을 우리가 퇴적물이라고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를 했고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떨어뜨려지니까 이것이 바로 쌓인다라는 개념인 셀을하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의 논리를 강이 여러 물줄기들, streams로 갈라져서 branch into 해서 더 작은 수로 채널을 만든다는 이런 인과적인 흐름을 잘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인 리버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streams로 branch into 하고 그러면서 smaller channels가 이렇게 수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토사가 쌓이면은 여기가 부채꼴 모양의 바로 글의 중심 소재 삼각주가 되는 거죠. 자, 학습 전략은 이 문제는 최대한 3분을 넘으면 안 됩니다.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을 너무 빼앗으면 안 돼요. 그래서 3분 이내에 푸는 훈련을 많이 하시고요. 한 문제당은 30초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서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